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FOMC가 약 8시간 앞으로 다가왔죠. 드디어 마지막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 이후에 주가와 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사례들 분석을 통해 저의 관점을 공유드리고 앞으로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갈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이는 것은 나스닥 차트와 주황색으로 표시된 미국의 기준금리 차트입니다. 오늘 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오르게 되면 여기 기준금리 차트가 이렇게 한 번 더 오르고 그 이후에는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쭉 고금리 기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금리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오히려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에 상승장이 찾아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큰 그림은, 즉 몇 달 관점의 큰 그림에서는 그러한 장세가 펼쳐질 확률이 높겠다라고 기본 전제를 가지고 투자에 임할 생각입니다. 다만 고금리 유지 시기가 펼쳐지기 전에 주가가 쭉 내리고 있었다면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상승장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았을 거고 훨씬 더 낙관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금리가 오르는 중에도 주식시장이 꽤나 올랐죠. 아마도 올해 3월부터 계속해서 동결이 된다 만다 했고 실제로 지난 FOMC에서는 한번 동결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동결의 효과들이 조금 더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되었든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중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지다가 금리가 동결됐을 경우보다는 조금 더 조심은 해야겠다라는 생각 정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단기적으로 향후 한 달 정도의 관점에서 과거에는 어땠는지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몇십 년간 볼 수 있는 모든 사례를 통해서 금리 인상기가 멈추고 드디어 마지막 금리 인상이 결정됐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5개의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금리 인상 발표 날부터 이후 5에서 최대 24일간은 단기의 조정세를 거친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금리 기간의 상승 추세를 시작했습니다. 즉 그것을 이번에도 대입해보면 5일 뒤인 8월 1일 또는 8월 2일 정도까지 조정이 오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길어지면 24일, 즉 거의 한 달 가까이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런 점을 참고하면은 조금 더 덜 당황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 분석을 어제 처음으로 해봤는데 이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 밤에 조금 가지고 있던 미국 주식들은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리했던 금액은 상황을 봐가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인 8월 1일 또는 8월 2일쯤부터 다시 약 2주 정도 동안 천천히 모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5일만 하락을 하고 바로 상승 추세를 시작하면 어떡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저의 매수 평균 단가가 매일매일 일정하게 샀다면 이런 식으로 조정의 한가운데쯤에 매수 평단가가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올 상승세를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와 고금리 유지 기간을 한 번밖에 역사적으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미성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해당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때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죠. 2018년 12월 19일 경이었습니다. 나스닥이 금리 인상이 결정되고 약 5일 동안 하락세였던 반면에 비트코인은 5일 동안 오히려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나스닥이 5일간의 조정을 마치고 다시 상승 추세를 시작했을 때 비트코인은 오히려 그때부터 한동안 조정을 거쳤죠. 정확히 언제까지 조정을 거쳤냐면 그 다음 FOMC, 즉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 FOMC에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다고 확실히 동결을 발표한 날까지 쭉 하락세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고금리 동결이 완료된 다음에는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 이 긴 기간 동안 상승 랠리를 나스닥과 같이 보여줬죠. 그래서 여전히 몇 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고금리 유지 기간은 비트코인에도 충분히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한 가지 사례만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때 먼저 오를 수는 있고 그 이후 다음 FOMC까지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정도로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례 분석을 이렇게 하고 현재 차트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밤 금리 인상이 결정되면서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한동안 고금리가 유지되겠죠. 2018년 19년 사례를 그대로 옮겨보면 금리 동결이 발표되고 약 5일간 단기 상승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그대로 대입을 해볼 수 있겠고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차트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세가 나오길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더 단기적으로 1시간 봉을 통해서 보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는 이 평행 채널의 중단을 비비고 있을 때 비비고 있으니 내려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내려온다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두 구간, 즉 29K 그리고 28.2K에서 상황을 봐서 매수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차트가 여기 노란색 박스에 왔을 때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이대로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바로 추가 반등을 해줄지, 또는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해줘도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RSI의 모양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인데요. 한 번 더 저점을 살짝 갱신하게 되면 저점은 낮추지만 RSI의 저점은 과거 저점보다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봉으로도 그렇고요.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4시간 봉으로도 보이시는 것처럼 저점이 살짝 갱신됐을 때 RSI는 그만큼 내려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다면 이 시점쯤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미 매수 물량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홀딩하고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주면 좋고요. 혹시 내려와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장대 음봉이 너무 크게 나와버리면서 가격이 저점을 갱신하면서 RSI의 저점도 낮아진다. 즉 상승 다이버전스 가능성이 사라진다 라고 한다면 매수를 안 해야겠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자리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아마 오늘 밤 파월이 연설을 하고 금리 인상이 발표되면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빠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을 연출하고 올라준다면 제일 좋겠고요.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려온다 라고 한다면 다음 매수 구간은 여전히 이 28.2K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때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노려보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 따라서 단기 출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하락을 하면 사면 되고, 또 상승을 크게 해준다면 제가 익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매도를 하면 되고, 이렇게 감정을 섞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향후 며칠 매매를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